하여튼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이동시킵니다. 박장재소,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무죄를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알려달라. 내가 취재하는 부분에 협조를 해주면 뭐 선처 등등을 바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검찰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 이런 취지로 취재를 했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법원 1심이 무죄를 선고한 건데요. 이 일이 불거진 게 사실 MBC 보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예. 이 보도가 처음 나온 이후 473일 만에 첫 일단 그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겁니다. 일단 법원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에게 발생 가능한 그러니까 그 취재원이죠. 취재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다라고는 보기 어렵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강요 미수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그 이유가 강요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뭐 미수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폭행 협박이 있어야 되는데 이 협박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냥 겁박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을 것인지 그런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게 법원의 판단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례적으로 이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런 행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선고하는 경우는 드문데요. 네. 일단은 증명이 되지 못했다라고 무죄를 선고를 하면서 취재 윤리에 대한 부분을 조금 지적을 했습니다. 이 공신력 있는 언론사 기자인데 특종을 하기 위해서 과도한 욕심을 냈고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떤 선처 가능성, 특히 고위 검사를 통한 뭐 그런 것들을 한 거는 명백하게 취재 윤리에 위반한 것으로 이거는 도덕적으로 비난은 해야 된다라는 예. 거고 이것 때문에 사회가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겪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책임이 있다라는 취지로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이 판결이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 한동훈 검사는 판결 이후에 이제는 거짓 선동과 공작한 사람들은 책임을 묻겠다라고 얘기하고 이동재 기자는 누가 기획하고 만들었는지 밝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글쎄 무죄 났다고 해서 예. 무죄 나서 무죄가 아니고요.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구속도 예. 됐었잖아요. 예. 구속될 때는 소명 단계이기 때문에 증명을 다 하지 않아도 구속이 가능했고 뭐 강요 미수로 구속되는 사례는 저도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예. 아주 드문 사례이긴 한데 그만큼 중하고 죄질이 안 좋았다고 예. 판단했기 때문에 구속이 됐던 걸로 보입니다. 예.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해악의 고지 어떤 나한테 해를 끼칠 만한 고지가 있었냐 없었냐 이게 지금 증명이 안 됐다라는 건데 그 부분에서 검찰하고 연관성을 입증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심 판사 이야기는 어쨌든 잘못은 했다. 다만 네. 형사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그거네요. 그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주요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 중에 하나일 수 있는 사람이 또 거론된 사람이 한동훈 검사장이었거든요. 예. 당시 검사. 예. 그 사람이 뭐 휴대전화 이런 게 뭐 제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증거가 뭐 없었던 것 같고요. 뭐 그런 것 때문에 또 무죄가 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주장하는 게 뭐 그렇게 타당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은 계속 못 열고 있잖아요. 그렇죠. 비밀번호 제출하지 않아서 그 이번에 그 가짜 수산업자한테 금품을 받았다. 그걸로 지금 직위해제된 그 부장 검사? 네. 예, 이모 부부장 검사요. 예, 부부장 검사로 강등됐죠. 그 사람도 휴대폰 비밀번호 제출하지 않고 그러니까 있다고. 이제는 하겠다고 검사들이 이제 하셨습니다. 부장 검사였잖아요. 그 사람도 네. 강등은 됐지만 또 한동훈 검사는 검사장급이었어요 예전에. 네. 고위 검사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휴대전화 안 주면 돼요. 아니, 이걸 근데- 알려주는 격이 되는 거예요. 비밀번호 그 미국 거 하면 예. 안 풀리거든요. 예. 저도 미국 거 쓰고 있는데 예. 그럼 안 주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에서 그런 어떤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저렇게 해버리니까 오히려 국민들이 봤을 때는 나도 내가 뭐하러 주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수사의 주체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체들이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고 네. 룸사롱 접대 사건에 연루된 검사 3명은 한 달 한시에 휴대폰을 잃어버렸다 그렇습니다. 그랬거든요. 한 달하고 일주일 네. 상간에 4대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도 그럼 나도 검찰에서 오라고 뭐하러 그러면 줍니까? 예. 휴대폰 잃어버렸다 그래야지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비밀번호 안 미국 거 알려주고? 쓰면 안 걸리거든요. 이거 좀 문제가 있죠. 예. 왜냐하면 금태섭 전 의원이 본인이 이제 검찰에 있을 때 한 일간지에 기고했습니다. 검찰 조사 잘 받는 법. 그 핵심은
협조하지 말라, 진술하지 말라, 어떤 이야기도 하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아니 검찰에 몸담은 사람들이 수사의 하나의 어떤 솔루션으로 절대적으로 협조하지 말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현직에서 혐의를 받는 검사들이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이미 제출은커녕 파기하고 없애고 은닉하고 이런 부분을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 참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보통 일반 국민들은 뭐 검찰 앞에 불려갈 일이 잘 없으니까 네. 혹시라도 가게 되면 휴대폰 주세요, 비밀번호 몇 번이면 하면 바로 얘기할 것 같은데. 다 합니다. 그런 경우가 다 하고 많죠. 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사건 말고 정진웅 검사 뭐 이른바 독직 폭행 사건 예.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일반 국민이라면 그렇게 반항했을 때 바로 공무집행 방해죄가 더 추가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검사의 영장을 봤을 때 상당히 겁을 먹기 때문에 그걸 갖고 뭐 휴대전화를 빼돌린다든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상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럼 한동훈 검사의 휴대폰을 못 열면 결국은 공모 여부 밝히기는 어렵겠네요. 그렇습니다. 공소장에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무려 30회 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모가 있었다는 거죠. 강요 미수의 그 뒷배에는 한동훈 검사장이라는 그 윤석열 전 총장의 최측근이 있었다라는 게 이 공소 유지를 하기 위한 검찰의 입장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입증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걸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사실상 내놓질 못했거든요. 재판 내내.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은 그 제보자 X라고 지칭됐던 지모 씨. 이 취재원의 측근 이 사람도 증인으로 불렀는데 나오진 않았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 사실 무죄 선고 나오는데 배경으로 작용했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뭐 제보자 X라는 사람이 증인으로 출두를 했다 하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뭐 2심에서는 증언하겠다 또 이랬던 것 같아요. 예, 제보자 그렇게, X가. 예. 근데 이제 지금 1심을 뒤집을 만한 아니면 더 보강할 수 있는 명백한 또 확실한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를 새롭게 뭐 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검찰이 항소 결정했습니까? 예, 하겠죠. 항소한 걸로. 예, 무죄가 나오면 또 검찰은 자동으로 기계적으로 합니다. 하기 때문에 항소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재판 뭐 항소했다니까 2심 결과 어떻게 될지도 지켜보고요. 자, 내일이죠.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대법원에서 댓글을 이용해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이 내일 열립니다. 일단 받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인데 이거는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이죠. 킹크랩으로 알려진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여론을 조작했다는 그 혐의 그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댓글 조작을 계속하는 그 대가로 일본 샌다이 총영사직을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제안했다. 이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참 사건 시작된 거 보면 아이러니한데 그 댓글에 문재인 대통령 욕을 하는 댓글이 계속 달려가지고 그랬죠. 예. 법무부 우리 예. 저기 여당 측에서 했던 예. 거예요. 제보 고발했던 겁니다. 이게 지금 당시 뭐냐 추미애 했더니 당대표. 네. 그 알고 보니까 드루킹이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대통령 욕한 거고 네. 선거 때까지 이게 그전 선거 때 이런 걸 했다 밝혀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김경수 지사가 지금 재판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1, 2심에는 유죄가 났죠. 그렇죠. 1심에서는 모두 유죄가 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그 방해 부분까지 컴퓨터 업무 방해까지 다 유죄가 되는데 요거는 따로 선고가 돼 있어 가지고 이 댓글 조작한 거는 징역 2년, 공직선거법은 10월에 집행유 2년인데 2심에서는 공직선거법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요. 예. 다만 댓글 조작한 거 업무 방해죄는 그대로 2년 실형이 선고된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보석이기 때문에 그 당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1, 2심 다 징역 2년이라는 예. 큰 그런 형량이 났는데 이 대법원에서 그럼 이게 뒤집어질 수 있겠느냐? 핵심 쟁점은 뭡니까? 일단 킹크랩을 이 김 지사가 알았는지 여부입니다. 김 지사 측의 주장은 일관돼 있습니다. 이 킹크랩 개발 진행 경과 등을 보고받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인데 이 킹크랩의 존재는 알았지만 이게 무슨 여론을 조작하고 댓글을 뭐 대량으로 인위적으로 생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김 지사 측은 이 사람들이 선풀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SNS나 인터넷상에서 이런 인터넷 댓글 활동을 좀 선량하게
부당하게 펼치는 사람들인 줄 알고 만났다. 그리고 킹크랩에 대해서는 뭐 이런 방구 설명도 제대로 듣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킹크랩 시연을 그 당시에 봤는지 여부입니다. 그렇다면 킹크랩 시연을 보고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구동되는 건지를 김 지사 측에게 설명을 했다라는 게 검찰의 입장인데 일단 김경수 지사 측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날의 동선을 보더라도 타임라인으로 뭐 10분 초를 쪼개서 보면 이걸 도저히 시연하는 그 기간 동안 내가 그 장소에서 보고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 시연이라는 내용은 네이버의 로그 기록을 통해 가지고 드러났거든요. 네. 딱 그날에 8시 7분부터 23분까지 16분간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6분 동안에 김경수 지사가 어디 있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 부분이 최대 쟁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1, 2심에서는 공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 유죄로 인정된 거고요. 네. 공직선거법 위반만 일단 그렇죠. 1심과 2심이 갈렸는데 이게 샌데이 영서직 네. 뭐 제안한 건데 예. 요거 사실은 후보 특정이 안 됐다고 해가지고 2심에서는 뭐 이 대선 관련된 거 지방선거하고는 무관하다라고 봐가지고 무죄로 판결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 댓글 조작 혐의 2심이 과연 뒤집어질 수 있겠느냐? 박 변호사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대법원은 사실심을 예. 잘 하지 않습니다. 예. 법리로 봤을 때는 지금 2심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법리 판단만 봤을 때는. 그렇지만 이 사건 자체는 상당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판단을 좀 한다 그러면 이 시간 단위로 쪼개봤을 때 허점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들을 좀 본다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영민 변호사님. 저는 공직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일본 샌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부분은 아마 무죄로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 대선에 본인들이 기여했다고 주장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면 민간인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영사직 등등에 대한 어떤 요청, 요구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대가성이 있게 그 자리를 제안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 이 킹크랩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는 사실 뭐 닭갈비를 처음에는 식당에서 먹었느니 아니면 뭐 배달을 했느니 아니면 포장을 했느니 이러면서 10분 초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원심이 제대로 판단을 못했다. 뭐 증거 채집에 문제가 있거나 사실 인정에 위법이 있다라고 인정될 가능성도 아주 없진 않아 보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그 2심 판단이 뒤집어지지 않는다면 김 지사는 재수감되는 거죠? 재수감됩니다. 재수감되고 2년이기 때문에. 도지사 자료도 내놓아야 되고 네. 5년간 선거 출마 자격도 잃고 그렇습니다. 뭐 정치인으로서는 치명적인 일이 사실상 사망 선고라고 예, 봐도 예, 무방하고 이게 예. 공직선거법은 뭐 벌금 100만 원 이상이지만 이런 그 일반 범죄라고 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되면 피선거권은 5년 동안 박탈이 되고 공직에서도 바로 박탈이 되는 그런 불이익이 부과됩니다. 예. 자, 뭐 김경수 지사 오늘 그러면 잠 못 이루는 밤이 그렇죠. 되겠네요. 근데 뭐 출석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원래 사실심에서는 출석을 해서 선고한 경우가 많은데 아마 경남 본인 도청이나 뭐 본인 자가에서 선고 결과를 기다릴 것 같고 아마 자기 인생의 최대의 어떤 갈림길에 선고를 내일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결과 지켜보고요. 윤석열 전 총장이 3부 토건 측으로부터 식사와 골프 접대를 받았다라는 보도가 한겨레와 오마이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한겨레가 19일 날 보도를 한 내용인데 2011년도에 대검의 중수 이과장을 할 때입니다. 그 당시에 3부 토건의 조남욱 전 회장한테 골프하고 접대를 받았다는 기록을 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달력 그 일가표를 확인을 했습니다. 예, 일정표 같은 거죠. 윤검 예, 이렇게 예. 적혀 있고 최 회장 이렇게 적혀 있고 만찬 적혀 있는데 일단 최 회장이 이제 장모로 추정이 되고요. 미시령 최 회장 하는 거 봤을 때 예. 윤검이 뭐 다른 사람이 아니라면 윤석열 검사를 말하는 게 아니냐. 뭐 그렇다면 여러 번 골프도 쳤고 접대도 받고 또 김 교수도 있습니다. 김건희 씨로 지금 보이는데 이 사람하고도 만났던 뭐 교제했던 또 결혼식에 참여했던
그런 어떤 비망록 뭐 비서들이 관리하는 일정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발견이 돼서 그것이 보도된 상황입니다. 이 일정표가 꽤 자료가 많고 세세하게 기록돼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일정표를 보면요. 일단 조남욱 회장의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그 날의 일정 같은 게 굉장히 세부적으로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언론사가 입수했냐 보면 이 조남욱 회장이 사퇴한 지 한 6년 정도가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 회장실에 이 일정표, 전화 메모, 뭐 선물 명단 이런 것들이 사실상 방치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로로 한겨레 기자가 이 부분을 입수한 걸로 보이고요. 무려 1997년부터 2012년도까지의 여러 가지 메모들이 빼곡하게 기록이 돼 있다라고 합니다. 예. 달력은 한 10건 이상이 포함된 자료인데요. 거기에 보면 뭐 정경련 간담회, 평택 단진항 관리부도 축조공사 최저재 굉장히 세밀하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아니면 가공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법원에 그대로 현출하더라도 증거로 인정되는 것이 증거법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그 일정 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은 삼부토건 이 조남욱 전 회장하고 윤석열 전 총장 또 최모 장모 그리고 아내까지 다 나와요. 다 이 조 전 회장과 친분이 있었다. 그렇죠. 이렇게 그 보면. 이전에 그 기재표를 보면 예. 윤 검사, 윤석열 이렇게 기재가 되는 거 봐서 윤 검사, 윤석열. 그래서 윤 검사, 윤석열이 같은 사람으로 보이고요. 예. 최 회장 또 미시령 휴서 최 회장 했을 때 이 장모 최 씨를 말하는 것 같고 김 교수, 김건희 했을 때 또 같은 인물로 봤을 때는 뭐 여러 차례 거쳐서 특히 윤석열 전 총장이랑은 식사 내지 골프를 했는 걸로 보이고 또 두 사람 결혼식도 참여했는 걸 같아요. 예. 또 그런 게 일정표에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참 윤석열 전 총장과 아내 김건희 씨가 누구 소개로 만났느냐. 네. 이게 언론마다 다 달라요. 언론마다 왜 다 다르냐. 본인들이 언론에 다 이야기하는 게 다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죠. 예. 김건희 씨가 처음에 언론하고 얘기할 때는 어떤 스님의 소개로 만났다 두 사람이. 그러다가 윤 전 총장은 그 외가 어른이 소개해서 만났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최모 장모는 조남욱 회장의 소개로 만났다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하여튼 여기서도 조 회장 이야기는 등장하니까 꽤 오래전부터 친분관계 있었던 것은 맞다. 뭐 이런 건데 윤 총장이 일단은 조남욱 회장과 친분이 있다. 이렇게 인정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골프도 몇 번 친 거 맞고 뭐 선물도 그렇게 고가를 받은 건 아니지만 뭐 있을 수는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니까 당장 나오는 반격이 아니 뭐 술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 아니라는 거냐. 이게 뭐 정의당 논평 내용이기도 했죠. 예. 일단 윤 전 총장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 출처라는 거, 이 달력이라는 거. 이 출처가 어디냐. 이거 친빙성이 있는 거냐. 그리고 여기에 윤검이라고 적시된 게 이게 나 맞냐. 그리고 뭐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그 즈음에 내가 중수 이과장으로 저축은행 수사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뭐 5개 저축은행사를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그런 즈음이라 뭐 맨날 같이 야근하고 이럴 때인데 내가 그 일자 중간에 뭐 한 골프장에 가서 골프 접대를 받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물론 윤검이라고 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라고 바로 특정한다고 보기는 어렵죠. 예. 그런데 그 맥락상 미시령 최 회장, 뭐 김 교수 이게 사실 윤석열이라는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대체할 수 있는 윤 검사가 있을 것인가? 아마 그렇게 판단하기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미시령 휴게소를 장모가 운영했으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한겨레에서 후속 보도를 지금 내놓는다고 낸다고 하니까 합니다. 후속 보도에 또 다른 증거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그걸 보고 또 윤 전 총장 측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봐야겠죠. 그런데 그 윤 전 총장 의혹 본인의 의혹인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하나 있습니다. 윤우진 전 용산 그렇죠. 세무서장 건. 이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윤우진 전 세무서장이 뇌물을 받았었는데 이 사람은 그 유명한 소윤이라 불리는 윤대진의 친형입니다. 예, 검사죠. 이 윤대진 사람이 검사. 조사를 받던 도중에 예. 갑자기 미국으로 도피를 하고요. 한참 후에 한국에 돌아왔는데 몇 년간 그냥 별일 없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변호사를 이모 변호사입니다. 소개를 했다라는 이 내용인데 요 관련 청문회에서는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인터뷰가 보도가 됐는데 윤석열이 소개해 준 게 맞다라는 예. 윤우진 전 서장의 얘기가 있었고요. 예. 이게 뭐가 문제되냐면 변호사법상에 이 사건 취급자가 변호사를 알선하거나 소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변호사법 위반이 되고요. 예. 더 나아가서
이 얘기를 지금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에서 거짓말하고 국정에서 위증죄가 됩니다. 국감 위증죄가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지금 본인의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어떻게 얘기했는데요? 청문회에서는 내가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 청문회 과정 중에 뉴스타파의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변호사를 소개한 건 내가 아니라 그 윤 전 서장, 그 세무서장의 동생인 윤대진 검사다라고 극구 부인을 했는데 최근에 그 윤우진 전 서장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에게 온 변호사가 문자를 보냈는데 먼저 윤석열 선배가 보냈습니다. 만나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변호사와 이제 같이 사건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전개가 된 것이다라고 전혀 윤석열 전 총장과는 다른 어떤 주장을 내놨습니다. 예.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어쨌든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비리 의혹 경찰이 파헤치려고 못 막아버렸죠. 여러 번 압수수색 영장을 넣었는데 검찰이 다 막았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도 윤 전 총장이 문제죠. 관여한 거 아니냐. 뭐 그런 게 얘기가 나오는 찰나에 지금 이렇게 변호사까지 소개시켰다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문제가 이제 심각해진 걸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이게 일단은 그 박배 말처럼 이런 주장이 윤우진 씨 주장이 맞다면 변호사법 위반 플러스 청문회 위증.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윤 전 총장이 항상 얘기하던 정의, 공정, 상식 여기 맞지 않은 거니까. 본인한테 문제가 되는 거죠. 가족이 아닌. 예. 정치적으로도 또 거기에 또 더 나아가서 과연 세무서장이 돈을 먹고 그런 의혹이 있었는데 외국으로 도피를 했다가 돌아왔는데 처벌도 안 받고 끝난 사건이 과연 있었는지. 그죠? 지금 진행자가 지적한 것처럼 그 과정에서 윤대진은 지금도 뭐 고위 검사입니다. 예. 당시도 아주 높은 검사였고 그 검찰 사단에서 가족들을 혹시나 봐주기 위해서 뭔가 작동한 게 아닌지 그 부분도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사건 지금 감사 중이지 않습니까? 감찰하고 있습니다. 감찰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윤석열 전 총장한테는 더 큰 뇌관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예측도 나오는 것이고 예. 이 사건이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의 계류가 중이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의 당시 직책은 중앙지검 특수 1부장이었습니다. 물론 직접 본인이 수사하는 건 아니더라도 같은 중앙지검에 있었고 박지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무려 한 13번인가 영장을 쳐야 된다고 경찰이 신청을 했는데 계속해서 검찰이 기각을 합니다. 그런 사이에 윤우진 전 서장은 해외로 도피를 하고 국내에 귀국해서도 불기소로 종결이 되고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과연 공평 타당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지 윤석열 전 총장은 어떤 입장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소 자체를 안 했어요? 검찰에서? 예, 불기소 불기소했습니다. 처분했습니다. 그럼 누가 봐도 봐주기네요. 몰라요. 뭐 안 봐줬다니까 그래서 공정하게 했다니까. 검찰 식구한테는 뭐 이래요. 딴 데는 100번씩 압수수색하면서. 그러면 윤 전 총장 측이 새롭게 제기된 이 건에 대해서 반응이 있었습니까? 일단 여전히 같은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위증죄,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대상자였기 때문에 뭐 위증은 아니다, 뭐 이런 분석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다 지나서 이제 형사처벌은 안 받지만 이게 대선 주자로서 본인이 이런 대선 레이스를 가동하는데 이런 뭐 공정 정의를 이야기하는데 영 다른 이야기잖아요. 또 변호사를 소개해줬다, 자기 범죄 혐의자에게 본인이 현직 중앙지검에 몸담고 있는 상황에서 대단히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다른 증거가 나와도 이 입장에 대해서는 크게 입장을 번복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전망됩니다. 일단 본인이 소개해줬다는 육성 파일이 나왔으니까 네. 내가 아니다 하긴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근데 그 청문회장에서는 결국 결론적으로는 선임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이렇게 얘기가 나갔거든요. 있죠. 네. 이거는 뭐 문제 없나요? 그것도 판결문에 지금 선임된 게 나와 있어요. 선임됐어요? 행정소송도 합니다. 결국 행정소에서 복직을 하는데 예. 행정소송 판결문에 보면 예. 이남석이 변호인이라고 선임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말도 틀린 말 같아요. 그럼 이것도 청문회에서 위증한 겁니까? 위증으로 봐야죠. 만약 그게 잘못됐다면요. 판결문이 거짓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변론하는 과정에서 재판하는 과정에서 거짓 자료 제출했을 수도 있지만 판결문대로라면 그 부분도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은 장현미 변호사 이야기처럼 그 장모나 아내 건이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 아니고 이 건이 가장 크게 리스크로 작용할 확률이 없네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그 본인의 녹취록하고 당사자인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 증언, 그러면 판결 기록도 있다고 하니까. 네, 판결문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본인이 파면됐는데 파면 취소 소송을 걸었거든요. 예. 그래서 승소를 하는데 그 안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의혹의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을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박장재소,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두 사람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